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안이 마침내 연방하원에서 220대 211로 재가결돼 최종 승인됐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코로나 구호 법안도 개인 지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업체 지원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의 시행으로 올해와 내년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료를 대부분 무상 보조받게 됩니다. 메릴랜드주는 식당의 수용인원 제한을 오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이 앞으로 30년에 걸쳐 미국의 부채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조 9천억 달러를 더 풀어 미국을 구조하겠다는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연방하원에서 220대 211로 재가결돼 최종 승인됐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밤 대국민 연설에 이어 12일 서명 발효시키기로 해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은 다음 주에나 입금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85%에게 1,400달러씩 현금 지원하게 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이 마침내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12일 금요일 서명으로 발효되는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연방상원에서 수정해 가결한 미국 구조계획 법안 HR 1319에 대해 2시간 토론 후 표결에 붙여 찬성 220, 반대 211표로 재가결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20, the nays are 211. The motion is adopted. 민주당 하원의원 1명이 반대했고 공화당 하원의원 1명이 투표에 불참했을 뿐 완전한 당파적 표결이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후 발언을 통해 미국 구조 법안으로 미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을 구해낼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Help on the way, 도움이 가고 있다고 미국민들에게 알린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will get to work immediately to deliver life-saving resources springing from this bill. Help is on the way. 미국 구조계획 법안은 지난달 27일 연방하원에서 219대 211로 통과됐으나 지난 6일 상원에서 수정해 50대 49로 가결하는 바람에 하원이 상원 수정안을 재가결해 최종 승인한 겁니다. 이로써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첫 번째 입법과제를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에 성사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85%에게 1,400달러씩, 통상적인 4인 가정에는 5,600달러를 매우 신속하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있습니다. 85% American households will get direct payments of $1,400 per person. With 2 kids, we get $5,600 and will be on the way soon.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미 전역이 셧다운된 지 1년이 되는 11일 밤 9시 프라임타임에 첫 번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미국 구조계획 법안으로 미국 구하기에 나서겠다는 출정을 알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 12일 연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계획 법안을 서명 발효시키게 됩니다. 대통령 서명이 금요일에 이뤄짐에 따라 미국민 2억 8천만 명이 고대하고 있는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은 내주에나 은행 계좌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3월 14일에 만료되지만 주당 300달러로 변함없이 9월 6일까지 25주간 추가 제공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개인 지원이 트럼프 시절 40%에서 바이든 시대의 54%로 급증한 반면 업체 지원은 31%에서 4%로 급감해 정권 교체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현금 지원은 트럼프 시절 1,200달러와 600달러에 이어 이번 바이든 시대에는 1,400달러로 가장 많아졌고 특히 자녀 지원이 급증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대처하려는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미국민 개인 지원이 크게 늘어난 반면 업체 지원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이 확정됨에 따라 조 달러에 달하는 메머드급으로는 이번에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메이저 코로나9 패키지는 지난해 3월 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케어스 액트에 이어 지난해 12월 말 9천억 달러를 승인한 것인데
이번에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 법안으로 1조 9천억 달러를 추가해 무려 5조 달러 이상 풀게 됩니다. 미국민 현금 지원을 비롯한 개인 지원은 1차 때 40%였다가 2차 때는 37%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이번 3차 때는 54%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의 85% 정도는 1차 1,200달러, 2차 600달러에 이어 이번에는 3차로 가장 많은 1,400달러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부양자녀들은 1차 500달러, 2차 600달러에 이어 이번 3차에서는 1, 2차 때 제외됐던 대학생 등 성년 부양자녀 1,350만 명까지 포함돼 부모와 같은 1,400달러씩 받게 됩니다. 17세까지의 미성년 부양자녀들은 현금 지원과는 별도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연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대폭 올라 7월부터 1년간 매월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2천만 명 안팎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지급액이 1차 600달러에서 2차 때부터 300달러로 반감됐으나 이번 3차에선 3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25주간 추가 제공됩니다. 이번 3차 연방실업수당 25주간 추가 지원에는 2,46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반면 업체 지원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우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는 1차 31%, 2차 37%로 개인 지원과 거의 비슷했으나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인 이번 3차에서는 4%로 급감했습니다. 1차와 2차 때에는 업체들에게 종업원 급여를 지원하는 PPP 프로그램으로 무려 9,500억 달러나 무상융자 해주고 있으나 이번에는 업체 지원이 590억 달러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에는 트럼프 시절인 2차 때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3차 때에는 3,600억 달러나 지원하게 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 법안의 시행으로 미국민들의 상당수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료를 거의 대부분 무상 보조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4인 가정에서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새 바이든 지원책에 따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보조받게 됩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갖가지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중요해진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거의 대부분 정부 보조해주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플랜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ACA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데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24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첫째, 연방 빈곤선의 150%까지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정부가 보조해주게 됩니다. 연방 빈곤선의 150%는 올해 현재 1인일 경우 연소득 19,320달러이고 부부 2사람이면 26,130달러, 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이면 39,75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만 달러가 채 안 되는 4인 가정에서는 ACA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소득의 2 내지 4%를 보험료로 냈으나 바이든 지원책으로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둘째, 연방 빈곤선의 150%에서 200% 사이인 4인 가정 3만 9,750달러에서 5만 3천 달러 사이는 소득의 2%를 보험료로 내게 돼 기존의 6.3%에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연방 빈곤선의 200%에서 250% 사이는 소득의 4%를 보험료로 내게 돼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넷째, 연방 빈곤선의 300% 이상인 4인 가정 8만 달러 정도이면 소득의 8.5%만 보험료로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한 푼도 없었던 정부 보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만 5천 달러인 중산층 4인 가정에서 오바마 케어를 통해 연 프리미엄이 2만 5천 달러짜리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8.5%인 7천여 달러만 보험료로 부담하고 18,000달러는 정부 보조를 받게 됩니다. 바이든 플랜이 없었다면 2만 5천 달러의 건강보험 프리미엄을 본인이 전부 내야 했으나 7,000달러만 내고 18,000달러나 정부 보조를 새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은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상실하며 건강보험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구입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보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빈곤선의 100%에서 133%로 확대하는 메디케이드 확장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이번에 확대를 결정할 경우 전폭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례 등록 기간이 지난 헬스케어.gov를 통한 ACA 건강보험 추가 등록을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해 5월 15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메릴랜드주는 식당의 수용 인원 제한을 오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소매업, 종교시설, 피트니스 센터, 개인 서비스나 실내 레크레이션 시설에 대한 수용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과 타주로의 여행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콘서트와 극장을 포함하는 야외 혹은 실내 대형 모임 장소의 수용 인원은 50%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식당 수용 인원 제한을 오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그러나 식당과 바에서는 테이블 사이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메릴랜드주는 소매업, 종교시설, 피트니스 센터, 개인 서비스나 실내 레크레이션 시설에 대한 수용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지침과 타주로의 여행 제한도 해제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레스토랑 협회와 일부 카운티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나른델 카운티는 이번 조치를 미리 알지 못했다며 발표와 동시에 주요 정책 변경을 알게 됐다고만 전했습니다.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역시 이번 발표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며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레드릭 카운티는 호건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카운티 지도자들에게 이메일로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칼버트 카운티는 식당 수용 인원 해제 조치를 따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 레스토랑 협회는 이 같은 조치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레스토랑 협회는 수용 인원 제한 조치를 통해 주정부가 식당에서의 식사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볼티모어시, 몽고메리와 프린스 조지 카운티 역시 수용 인원 제한 해제 조치를 승인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주의 코로나 감염률은 3.4%로 떨어졌으며 10만 명당 발병률도 12.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원율도 감소해 지난 화요일 현재 792명으로 11월 1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콘서트와 극장을 포함하는 야외 혹은 실내 대형 모임 장소의 수용 인원은 50%로 확장됩니다. 이 소식은 개막을 앞두고 있는 오리올스 밴들의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주 전체에 적용됩니다. 또한 백신 접종에 대한 업데이트도 발표했습니다. 5번째 대형 백신 접종 장소는 헤이거스 타운에 3월 25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공급 증가를 예상해 추가 대형 사이트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2주 동안은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백악관과의 통화에서 백신 공급량이 대폭 증가하기 전 향후 2주 동안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 예상국이 앞으로 30년에 걸쳐 미국 부채가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곧 시행하게 될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은 포함되지 않은 수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율이 이렇게 늘 것이라고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보장과 메디케이 등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 예상국 CBO가 연방정부의 부채가 30년 안에 국내 총생산 대비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초당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 미 의회 예상국은 올해 연말까지 연방 부채가 경제 규모를 초과하고 향후 30년 동안 국내 총생산의 202%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회 예상국은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재정 적자는 10.3%로 전년 대비 4.7%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미국 구조 계획안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예상이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GDP 대비 부채율은 100%를 기록했습니다. 세수익과 지출이 현 수준에 머무른다면 올해는 이 비율이 102%로 오르고 2031년에는 107%, 2051년에는 202%에 달할 거라는 겁니다. 의회 예상국은 커져가는 부채 부담은 재정 위기와 더 높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이고
미 달러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 공공과 민간 활동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사업체들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지출은 급증한 반면 수익은 감소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억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채가 늘더라도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구호 패키지에 바이러스 통제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경제를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노동부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 팬데믹 관련 실업 지원을 포함해 최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1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1,8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경제가 회복되면서 단기 적자는 곧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적자는 계속 증가해 2031년까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또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30년 동안 적자는 매년 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미국 부채율이 이렇게 늘 것이라고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같은 지출 급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